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중국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토대로 신용 점수를 매기는 정책을 내년부터 확대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회적 신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조지 오웰의 소설이 또 떠오르네요. 그러시죠. 그 1949년에 나온 소설 1984 그 신격화된 그 빅브라더라는 그런 그 통치자가 전체주의 사회를 다 통치하는 그런 건데 당시에 이제 스탈린을 풍자한 거라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소설이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요즘에 아시다시피 세계 곳곳에 그 권위주의 정권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IT 힘이 엄청나게 막강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소설이 이제 다시 이제 참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2014년부터 그 사회적 평가 시스템이라는 거를 그 중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거를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할 걸로 그렇게 지금 홍콩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1984의 빅브라더에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개인의 이른바 행동 점수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홍콩 신문 보도를 보면은 일부 이제 시범 지역에서 일단 기본 점수를 주고요. 뭐 1000점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행 이를테면 무슨 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뭐 헌혈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경우에 이제 점수를 이제 가점을 주고 법규를 위반한다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당국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은 점수를 깎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또 뭐 혜택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예. 점수가 좋아지면 혜택을 주고 나빠지면 불이익을 주겠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게 이제 A3개, 트리플 A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기료를 깎아주고 그다음에 무료 건강검진도 있고 은행 대출하면은 우대금리를 적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반면에 이제 점수가 깎여서 D등급이 되면은 이제 불이익이 많은데 그 공공부문 취업이 제한된다거나 정부 보조금에서 뭐 제외를 된다거나 그다음에 은행 대출 제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불이익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항공기나 고속철 탑승이 제한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고급 호텔 투숙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사립대학 입학도 금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납니다. 지금 그 홍콩신문 집계를 보면요, 작년까지 이런 식으로 비행기를 못하는 중국 사람이 1,700만 명. 그리고 고속철 탑승 금지된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540만 명 정도 된다는 그런 추산입니다. 네, 이 사회 신용 점수 제도라는 것.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건 줄 알았더니 기업도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동참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성폭행 그 혐의 때문에 그 구설수에 올랐던 그 창업자가 징동닷컴, JD.com이라는 회사, 중국에서 그 두 번째로 큰 그 전자상거래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 창업자의 고향이 그러니까 장수성 수첸이라는 곳인데요. 작은 도시인데 여기서 이걸 아마 시범 실시하는 모양입니다. 네. 여기 이제 자기네가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제공하겠다고 회사 쪽 간부가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뭐 이를테면 무슨 뭐 책을 빌려가지고선 제대로 반납했는지 자전거를 좀 원래 지정된 장소에 뭐 갖다 놨는지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다 해서 개인 점수를 평가를 한다 하는데 이제 회사 쪽 얘기는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비판이 있는 걸 의식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는 철저하게 보장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네 입장이지 중국 당국이 이걸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뭐 이 기업 차원에서 통제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즉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 당국자는 이런 어떤 준수 이렇게 어떤 그 규율을 지키는 이런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사회적인 어떤 신용도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 비판론자들 얘기는 그러자면은 먼저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야 된다. 그 기반에 이게 돼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그 상팡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이제 높은 데다가 이제 호소하는 건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그 사회적 평가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이제 되면서 작년 7월에 상팡을 하는 거는 좋은데 베이징 같은 아주 민감한 장소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그 이런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감점을 하는 걸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조지 그 소로스 같은 월가 투자자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국가 이익에 부합시키느냐. 전체주의 발상이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펜스 부통령이 뭐 비판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비슷한 유형의 제도가 이렇게 행정명령에 서명이 됐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행정명령을 하나 내놨는데 뭐 지난주에 뭐 그 청문회 때문에 뭐 사실 묻혔는데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대학들이 그 자기네 학생이 어떤 자유로운 의견을 이렇게 발표하는 거를 이렇게 견제할 경우에 정부 보조금 같은 거를 깎거나 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말은 이제 미국의 그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보장한다는 건데 트럼프가 거기다 워낙 솔직해서요. 일부 학생들이 보수적인 견해나 종교적인 거에 대한 자기 견해를 이렇게 내세우면 잘못하면 왕따 당하고 비판받더라. 이걸 못하게 한다. 어떤 건지 짐작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브라질 대통령이 와서 이제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할 때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이런 보수적인 견해를 이제 내어놓는 경우는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손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선 의식한 어떤 보수표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골드 워터 룰이라는 게 다시 거론되고 있다. 어떤 네. 겁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봤는데요. 미국 심리학회 규정에 이렇게 대통령 같은 그런 아주 높은 공인들의 정신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그 분석하고 공개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은 1964년에 베리 골드워터 전 그 상원의원이 이제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어떤 그 정신 어떤 관계자가 이거를 이제 잡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 2,400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 했더니 절반 이상이 지금의 정신 상태로는 그게 어려울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수의 무의식이라는 특집으로다가 잡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에 걸렸고 소송에 졌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심리학회가 이런 이제 조치를 만들었는데 2017년에도 하버드대학 임상의 출신 그 정신과 전문의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는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그 과신이 강해서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비판을 하니까 그렇다면 공개 토론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뭐 이런 그 뭐 비슷한 지적도 뭐 그 포린 어페어스에서 좀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